오늘 취업 특강인데 취업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중에 졸업을 유예할까요? 아니면 졸업을 할까요? 라고 하는 분들도 궁금한 게 많을 텐데, 근데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인사 담당자들이 비전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구분이 좀 달라요. 여러분들은 경제, 경영 이것만 아니면 전부 다 비전공이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해요. 근데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비전공자는 어떤 분들인가 하면,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990점도 제가 몇 분 봤는데 990점 이 만점을 받은 분들이죠. 만점을 받은 분들 이 취업 잘 될까요? 은행에 취업하는 평균 스펙에 비해서, 평균적인 스펙에 비해서 내가 뛰어난 부분은 뭐가 있고 부족한 부분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대부분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치에 비해서 이 아래쪽으로 처져 있냐면, 그래서 이 친구가 헌혈을 90번을 했습니다. 이게 은행 들어가는데 도움 됩니까?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. 너는 적십자를 가라. 그냥 은행 가지 말고. 자기소개서를 보면 제가 이 지원 동기 이야기를 할 때, 자기소개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, 그런 지원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사 담당자도 한번 보고 싶다.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, 면접 때 한번 보고 싶다.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인지, 제대로 됐다면 우리 은행에서 뽑고 싶다.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. 국민, 기업, 신한, 우리, 하나은행, 기업금융까지 이 5군데를 다 붙어요. 5관왕을 합니다. 대우증권보다 저는 은행권이 더 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하반기에 은행에 원서를 다 냈어요. 냈는데 이 친구가 고향이 대구라서 대구은행, 그 다음에 이 국민부터 시작해서 5개, 외환은행 빼고 5개를 다 냈는데, 하나은행 기업금융만 서류가 떨어지고, 하나은행 기업금융은 서류에서 떨어지고 나머지는 서류가 다 붙어요. 대구은행서부터 국민기업, 신한, 우리 이렇게 대구하고 나머지 4개 은행, 그리고 대우증권. 그래서 총 6관왕이 됩니다. 넘사벽인가? 넘사벽 아니죠? 충분히 할 만하죠? 이렇게 긍정적으로. 그럼 난이도가 위쪽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난이도가 조금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죠. 난이도가 높다, 난이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취업 준비생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높다, 선호도가 낮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. 그 밑에 중간에는 지역, 수협, 4급. 농협은행 지역 농협 6급처럼 이렇게 수협은 지역별로 수협이 있는데 그 급수를 4급으로 채용을 합니다. 제일 밑에는 이 표 전체에서 제일 낮네요. 거기가 제일 아마 난이도도 낮고 이제 선호도도 낮고 그만큼 연봉이나 조건도 좀 부족한 곳일 건데, 아까 우리 은행은 한 13개, 지방은행 6개 이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. 우리나라 정권회사가 몇 개쯤 있을까요? 은행보다 월등히 스펙 좋으신 분들이 충분히 많습니다. 그러나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지점 영업 공채로, 똑같이 은행도 그냥 행원 공채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, 똑같이 그냥 은행권이든 정권회사건 특별하게 그 어떤 목표를 두지 않고 그냥 금융 쪽으로는 취업 준비하겠다라고 했던 친구가 만약에 은행도, 시중은행도 붙고 정권회사도 붙었다라고 했을 때, 그럼 둘 중에 하나 어디 선택할래? 여기 정규직 1로 이제 정권회사에 들어가면 연봉이 한 3,000에서 3,500 사이 이렇게 연봉이 되어집니다. 아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충분히 개별적으로는 충분히 더 높은 스펙이 있을 수 있지만, 가장 일반적으로 취업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2개 다 동시에 합격했을 때 어디를 더 갈래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쪽이 조금이라도 더 선호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곳이 더 높은 그런 표입니다. 가고 싶은 곳에다가 여러분들의 눈길을 함 줬는데, 이번에는 내 위치가 어디일까? 그래서 여기서는 각 항목마다 0점부터 이렇게 100점까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, 서류 전형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점수화가 되어질 수 있냐. 그럼 이렇게 여기가 지금 전체가 이런 언덕이 이렇게 하나 생길 거예요. 지원자의 평균이, 지원자의 그래프입니다. 자, 이 학점을 가지고 지금 지원자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인데, 합격자의 그래프는 요 어떤 요 영역에서, 중상위 영역에서 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. 요 구간이 될 것이다.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.
자, 그러면 요 구간, 만약 여러분들의 스펙이,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이런 항목들이 요 구간 안에 만약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나는 합격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. 단순하게 토익 900점 안 되면 안 되나요? 토익 뭐 850인데 여기서 맞추면 안 되나요?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스펙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. 이렇게 이 지원자가 2만 명이 이렇게 몰려 있을 때 학교라는 게 이제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요.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만약에 학교라는 부분에 있어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넓다고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. 4학기 마친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. 이렇게 4학기 마친 분은 지금 뭐 수능 새로 봐도 괜찮겠죠. 그러나 수능 새로 볼 것 같진 않고 어쨌거나 학점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직 그 유도리를 갖고 있습니다.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바로 오른쪽 편에 여기서 이제 고민과 갈등과 이 경합, 스펙 간의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. 인사 담당자는 항상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이랑 올해는 또 결혼을 할까? 이번 하반기 채용 때는 어떤 신입행원이랑 결혼을 할까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. 아까 스펙을 다리 하나 봐주세요. 팔 하나 봐주세요. 그리고 저 결혼할 사람 맞습니까?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습니다. 이 핸디캡을 물리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자격증이. 그리고 네 핸디캡이 뭔데? 그러니까 학벌이에요. 이 친구 학교가 어디 나왔냐면 경기대를 나왔어요. 경기대를 나왔는데 제가 이 경기대를 나왔던 이 학벌에 대한 핸디캡을 이 AFPK라는 자격증으로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? 그럼 네가 AFPK 가지고 있으니까 널 스카이 취급해주면 좋겠다 이 말이지?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빨간 동그라미가 이 학점이 상당히 낮아요. 근데 지금 이 금융 자격증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. 빨간 동그라미가. 근데 반면에 지금 이 토익이 지금 여기 딸랑 걸려 있는 수준이에요. 그만큼 중요한 거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죠. 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 안에, 요 밴드 안에 자기 거를 집어넣다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디서 걸리냐면 나머지 스펙들은 최소한 이렇게 가주면 여러분들이 합격률이 그만큼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. 여자 나이 많은 금융 자격증 부분에서요. 제가 이제 상반기를 준비할 건데 그러면 3종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지 그게 궁금합니다. 그게 인턴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미루는 게 나을지. 다음 상반기 때도 유사한 식의 뭐 장소 문항이 나왔을 때 기업 금융이나 개인 금융 상관없이 작업을 하면 비전문자인데 매형 테스트나 퇴직 같은 거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. 내년 3월에 중투성이랑 AFP 겹치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? 은행권에서도 인적성이 만약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에서 가장 최고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.